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우리 정부에게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5,358만 달러, 약 69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엘리엇의 소송 비용 372억 원과 지난 8년간의 이자까지 더하면 총 지급액은 1,300억 원을 넘게 됩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3대 주주였던 엘리엇은 주주인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며 합병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결국 합병은 성사됐고 삼성은 이재용 회장으로 경영권 승계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습니다. 삼성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지시하며 위법하게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엘리엇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5년여 만에 그 판정이 나온 겁니다. 우리 정부와 엘리엇 측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엘리엇은 최고위층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승리한 최초의 분쟁 사례라며 성공적인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엘리엇은 1조 원 가까이 요구했지만 청구액의 7%만 받아들여졌다며 우리 정부의 93% 승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쟁송 절차 다 끝난 상황이었고 저희가 결과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는데요. 추가적인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법무부는 판정문을 분석해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엘리엇은 박근혜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검찰 시절 밝혀냈던 일이라며 이의를 신청해도 소송 비용이나 이자만 늘어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네, 법조팀 신재훈 기자와 이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정부가 엘리엇에 1,300억 원 넘게 지급을 해야 되니까 엘리엇 입장에서는 자기들 승리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요. 우리 정부, 우리 법무부도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논리입니까? 네, 법무부의 논리는 엘리엇이 청구한 배상금에서 7%만 받아들여졌으니 93%는 승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 8월 말 론스타 배상 판정 때도 똑같이 우리가 95% 승소했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론스타와 엘리엇이 애초 요구한 금액 무려 6조 원, 1조 원입니다. 단 몇 퍼센트 이겨서 수천억 원을 챙기는 겁니다. 통상 분야의 한 전문가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또 일부를 받아내는 게 투기자본의 속성이라면서 우리 승소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돈을 줘야 되는데 이겼다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문제는 이 돈이 세금이라는 거죠. 네. 이 론스타와 엘리엇 지금 두 곳에 줄 돈 합치면은 지금 한 4천억 원 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당장 명백히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 국가 분쟁은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의 어떤 정책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서 내는 소송인데요. 과거 정부의 어떤 잘못된 결정들이 청구서가 되어서 다시 이렇게 현재로 날아온 셈인데 이번 엘리엇 소송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가 삼성 측 뇌물을 받고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줬던 게 사단이 됐습니다. 일부 통상 전문가나 시민단체는 박 전 대통령 또 이재용 회장이 돈을 물어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본질적으로 제도 자체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도 있는데요. 15년 전 한미 FTA 협상 때 투자자를 보호하는 이런 조항들이 초국적 자본의 어떤 약탈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란 우려가 있었는데 이게 현실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전문가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투자협정 100개 넘는 걸 하나하나 다 고쳐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다 점검해서 투자자가 무리하게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다 찾아내서 상대국을 설득을 해서 개정을 하고. 자, 이게 뭐 여러 나라와 맺은 협정이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쉽지 않을 거고요. 또 고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론스타에 이어서 엘리엇 또 이렇게 또 청구서가 날아올 거 예정돼 있는 거 없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걸린 이 투자 분쟁은 10건인데요. 이번 엘리엇까지 5건이 결론이 났습니다. 아직 5건이 더 남아 있고요. 청구 금액을 합치면 6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엘리엇과 똑같이 삼성물산 주주였던 헤지펀드 메이슨도 2,50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같은 안으로요? 산으로. 엘리엇과 비슷한 결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재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론스타 사건이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잠깐 거칠게 설명을 드리면요. 사모펀드나 투기자본이라는 말이 낯설었던 지난 2003년에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이면서 우리나라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9년 뒤에 무려 3배 값에 외환은행을 되팔아서 수조 원을 챙긴 뒤에 떠났습니다.
그래놓고도 론스타는 오히려 한국 정부가 딴지를 거는 바람에 제값받고 팔지 못했다면서 무려 6조 원을 배상하라고 국제 투자 분쟁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분쟁기구가 10년 동안 검토한 끝에 우리 정부가 3천억 원 넘게 론스타에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 론스타 요구보다는 크게 액수가 적어졌지만 국민 세금 수천억 원이 드는 일인 만큼 정부는 취소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였다가 9년 만에 되팔아 무려 5조 원 가까이 챙기고 한국을 떠난 다국적 사모펀드 론스타. 국민적 공분을 사고도 오히려 우리 정부에게 6조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 비싸게 되팔 수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매각 승인에 시간을 끌어 싸게 팔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10년의 검토 끝에 우리 정부에게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분쟁 기간 이자까지 합치면 3천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감액되기는 했습니다만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론스타가 문제 삼은 건 2007년과 2012년 두 번의 외환은행 매각 협상입니다. 판정부는 2007년 HSBC와 협상이 깨진 건 우리 정부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당시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이 협상에 나섰는데 한국과 벨기에 사이 투자 보호 협정은 2011년 맺어져 아예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만 2012년 하나금융지주와 매각 협상 때 정부 승인이 늦어진 건 인정하면서도 론스타도 주가 조작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양쪽 책임이 반반씩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깎인 매각 대금 5,600억 원 중 절반이 우리 정부 책임이라는 겁니다. 론스타 요구의 4.6%만 인정됐지만 그렇다 해도 국민 세금으로 수천억 원을 외국 투기 자본에 물어주게 됐습니다. 유일한 쟁점은 한국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원이나 강압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한국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정부는 혈세의 낭비가 없도록 결정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판정부 3명 중 1명은 우리 정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는 등 판정부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 대목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소 심리도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자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